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파입니다. 어제 이 결정 하나가 그냥 거의 카운터 펀치와 같은 강도로 한국을 직격하는 충격파를 안겨줬습니다. 특히 3월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거의 아사리판으로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만큼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대외 여건이 너무도 변화무쌍,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이건 그냥 소나기 펀치를 맞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으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기라도 하지. 어디에서 결정타가 터질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당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파상 공세가 들어오니 정말 아득할 정도의 안개 속에 갇힌 느낌도 들고요. 그냥 시계 1m도 안 되는 곳을 헤드라이트 바짝 켜놓고 절대 서행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갑자기 눈앞에 들이닥치는 장애물 보고 그냥 드립다 충돌 직전까지 갈 정도로 브레이크를 젖먹던 힘까지 땡겨서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3월 5일자로 중국 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흔히 요즘 중국은 리오프닝, 경제적인 태세 전환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활력을 본격적으로 불어넣을 기세여서 다시 작년에 킹달러로 가던 강달러 추세가 지난주 살짝 꺾이기도 하고 코스피 주식도 반등을 시작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중국 경제의 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막대한 자본 효과는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다시 경제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껏 고조가 되었었죠. 근데 전국 인민대표대회라고 불리는 양회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최소 5.5% 정도 잡을 거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어긋난 굉장히 소심하게 목표치를 잡았죠. 5%로 잡았습니다. 이건 1994년 이래로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죠. 그만큼 중국이 자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중국이 작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잡았었는데 워낙에 봉쇄의 여파가 심한 까닭에 내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서 실제로 3% 성장률에 그쳤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상당히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2023년도도 결코 녹록치 않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요. 그래서 30년 만에 최저치로 성장 목표치를 설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 제재도 세계 경제 자체를 양분화시켜서 결국 통화 체계가 달러와 위안화의 각축전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가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바꾸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략 14% 정도 증가, 상대적으로 달러화 비중은 낮아지게 되고요.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곤혹스럽죠. 대중무역 의존도가 우리로서는 반도체 수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대략 40% 정도에 달하는 의존도가 흔들리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내려앉게 됐고요. 당연히 주력인 반도체에서 펑크가 나니까 무역 적자는 42% 정도 빠지게 되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경제 재개, 리오프닝을 기대하면서 약간은 처져 있었던 무역 수지를 끌어올리려는 참에 중국 스스로가 셀프 긴축에 본격 들어가게 된 거죠.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낮췄다는 건 결국 모든 부분에서 긴축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중국이 1% 정도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0.2% 정도의 성장률 감소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결정 하나가 그냥 양회에서 나온 형식적인 목표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3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나비의 날갯짓이 결국 우리에겐 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3월 21일, 22일 있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극장판, 완전히 초반의 베이비 스텝 분위기는 사라지고 아주 강성 분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미국 역시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면서 아직 잡히고 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과열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을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최종 6.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은 중국 위안화를 여전히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무조건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디커플링,
그냥 중국과 분리해서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기업에 지원금도 주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추세를 그대로 지켜볼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은 아주 혹독한 금리 충격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음 달 4월에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띄어야 하는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수도 있고요. 살짝 반등의 기미를 보였던 국내 부동산 시장은 3월이 거의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대외 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꽃이 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3월은 더욱 조심스럽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은행이 눈치를 깠어요. 그래서 주담대 금리를 살짝 올리고 있죠. 그동안 금리 동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대출 금리를 내리는 듯 보였지만 주담대 하단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여파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걸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는 거죠. 일시적으로 나온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특별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동금리는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출금리 완화라는 신기루를 보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오아시스는 모래 속에 갇혀 있어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면 작년의 고금리 상황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패착에 이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시중은행의 비즈니스에 호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월 입학식 끝나면서 서울 전세가가 학군지를 중심으로 전세가율 50%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학군지 전세가가 역으로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이사 수요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굳이 무리해서 새로운 전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요. 다시 전세 대출을 땡겨야 하는 상황이면 이자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최대한 계약갱신으로 자리 보존을 하는 거죠. 그만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영향 탓에 강남은 42%, 서초 45%, 양천구 49% 모두 전세가율이 50% 선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서울의 입주 물량 27%가 강남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고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전세가는 절대로 매매가가 날아오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묶여있는 연이죠. 날아봤자 그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환경이 상당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봄이라 해빙을 기대했던 생각들이 3월에는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위기가 올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집값은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으로 보였던 궤적에 대해서 우습게 굿바이 선언을 하고 기존의 하락폭으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타임이고요. 다주택자들이 선착순 무순위로 신축 아파트들을 줍고 있는데 이게 다이아를 줍는 건지 폭탄을 줍는 건지 3월의 부동산 시황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3월 5일에 나온 이 결정 하나가 정말 3월 부동산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월은 아마도 2022년 부동산 낙폭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드라이브 모드가 될 가능성 많죠. 그만큼 아직 반등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혹독한 대내외 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